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광주 각 구별로 한파 응급대피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곳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여전히 무늬만 대피소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역 대합실에 있는 대기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한파에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온 겁니다. 추위에도 여기 따뜻하니까 좀 이따가 물도 따뜻한 마시고 좀 잠깐 쉬어가려고 왔어요. 이처럼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곳을 찾는 만큼 광주시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쉼터와 다르게 구별로 한 개씩만 있는 응급대피소는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전주보다 최대 10도 이상 떨어진 만큼 광주시는 대피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달 전 보도 이후 광주 서구는 구청 지하에 대피소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난방용품과 먹거리를 갖췄고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반면 북구의 응급대피소는 여전히 구청의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은 물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황실에서 수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그나마 있는 대피소마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었는데 회의가 있었거든요.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대피소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 차원에서 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추위를 피할 일부 대피소가 재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하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세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오후 2시 20분쯤에는 영광군 군서면의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두렁으로 빠지는 등 지난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낙상과 교통사고 등 모두 41건의 눈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선 완주는 물론 타 후보와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권 도전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들과 오창 간담회 자리에서 뜻을 이미 굳히고 결심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동조 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킬 것 같은 비상시국이어서 공식 출마 선언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탄핵 인용 이후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대권 경선에 참여하면 중도 사퇴 없이 끝까지 가고 다른 후보와 연대도 없으며 어느 후보에 대해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경선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가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처음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대권 주자가 없는 시점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대권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전남 지사들은 의례껏 해보는 소리라는 평가절하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몸값을 높여서 다음 행보를 뒷받침하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선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재선 도지사를 수행하는 등 대권 도전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내란 세력 등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 전 삼선의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 대권 후보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하는 등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직 도지사로서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김영록 지사의
부담감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선거가 4월이든 5월이든 치러진다면 대선 이슈는 분명 내란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만의 내란 종결 방법론과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덧붙여 전국에서 첫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등 김영록표 전남 정책이 민주당 경선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 성폭력과 관련한 남성들의 피해는 그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16건을 밝혀냈지만 남성 피해는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8차 보상에서 남성 대상 성폭력 사례가 다수 접수된 걸로 확인됐고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8차 5.18 보상에는 성폭력 피해 2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5건은 피해자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6건 중 1건인 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군에게 잡혀 총으로 성고문 등을 당한 사례, 5.18 추모 집회에 갔다가 경찰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반인륜 범죄거든요. 이번 8차 보상에 신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까지는 피해 사실 조사와 5.18 관련성 판단, 등급 판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청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추가 피해 조사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성폭력 사건 16건을 밝혀냈지만 남성 피해는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조위에 짧게 진술했던 한 피해자는 당시 알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저는 애도 못 날 줄 알았어요. 거기를 옛날엔 플라스틱 자가 아니라 나무 자가 있었어요. 대나무로. 탁탁 때리면서 아무튼 많이 당했죠. 불개미를 집어넣어버려요. 이 같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505 보안부대 지하실과 상무대 영창 주변, 광주교도소 등이 유력한 장소로 지목됩니다. 주로 그곳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고문이 자행됐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서 소위 인권 침해 사건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성폭력 사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상이나 트라우마 치료 신청,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해 5.18 성폭력 사례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각종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생생한 전지훈련 모습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선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선발 투수 후보들을 살펴볼 텐데요. 전직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기아 캠프를 깜짝 방문해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37살의 노자,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또다시 FA를 맞는 양현종. 첫 불펜 피칭에서부터 날카로운 변화구를 구석구석에 꽂아 넣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170이닝을 소화했고 통산 이닝도 2,503이닝. 통산 200승 고지와 KBO 역사의 새 이정표인 3,000이닝이 보이지만 팀과 자신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투구 이닝을 조절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닝에 대한 건 수치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좀 줄어든 이닝에서 얼마만큼 더 좋은 그런 투구를 보여줘야 되는지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체 선발 투수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황동화와 김도현.
대선배이자 전직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캠프를 깜짝 방문해 조언하는 원포인트 레슨은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도 정확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엔 9위를 더욱 가다듬어 명실상부한 선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속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속이 빠른 게 좀 장점이 된 것 같고 이제 변화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지난해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부침을 겪어야 했던 이의리와 윤영철 선수는 몸을 가다듬으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리 선수는 프로는 실력과 몸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도전자에서 도전받는 입장으로 바뀐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항상 있고요. 제가 준비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처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두 외인 투수가 원투 펀치를 구성하는 가운데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전지훈련 캠프에 승선한 김태형까지 가세 기아 선발진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이 몸을 착실히 만들어서 경쟁할 경우에 기아의 행복한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통합 2연패를 향한 발걸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변압기 시설물에 부딪혀 다친 데 대해 법원이 지자체와 한전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목포시는 한전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압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보행로에 위치한 변압기. 발전소에서 온 고압 전기를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전압을 낮춰주는 용도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폭이 1m가 넘고 보행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미행인이나 장애인들 댕기가 여간 불편해. 그러니까 그것도 좀 될 수 있으면 더 저 안으로 치워주든지. 실제로 2년 전 변압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이 이마 근육 파열 등 심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볼라드, 킥보드 여러 가지 또 가로수 또 변압기 아주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것을 피해서 간다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사고도 위험도 있고. 현행법상 보도는 교통약자 통행을 위해 폭을 2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1.2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120cm의 보도를 확보해야 하지만 변압기가 설치돼 있어 보시다시피 115cm에 그친 수준입니다. 목포시는 사고가 난 오감지구 내에만 변압기가 수십 개 있다 보니 택지 개발 사업 당시 보도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 한전과 함께 변압기 전수조사를 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압기 전수조사를 우리 시하고 같이 하겠고요.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우리 시하고 함께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이처럼 도로 규정을 어기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압기는 목포에만 80개 이상. 법원이 변압기 설치 주체인 한전과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 모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만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새해 들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2% 올라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역시 2.3%로 최근 6개월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차량용 LPG 등 환율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며 지자체별로 감축할 벼 재배 면적을 할당한 것과 관련해
지역 농업계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벼 재배 면적을 12% 감축해 농민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쌀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방식이라며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백지화를 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양곡관리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남의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라남도가 관련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월 말 기준 전남의 출생아 수는 7,6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해 9년 만에 반등이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출산 가정 대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관련 39개 사업에 6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 광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규모가 총 1,766대 20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부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